FM 93.9MHz 이번 주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7월 넷째 주 이번 주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주시는 민선국이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 예산안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정 예산보다 1,230억 원 증액된 1조 4,806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상주 건설, 생활, 교육, 체육,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과 정주 여건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안재민 상주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인 상주 국가식품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용역 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민선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편성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과 피해 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 캐시백 지원금 등이 있으며 두 번째는 농가 경영 안전을 위한 예산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지원, 수출 농식품 안정성 재고 지원, 스마트 수출 전문단지 구축 사업 등이 있습니다. 셋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인프라 및 생활 SOC 개선 관련 예산으로는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시니어 복합센터 건립공사, 낙동면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공사, 병선천 파크골프장 주차장 포장공사 등이 있으며 네 번째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재해 위험구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이 있습니다. 낙동강 양수장 개선 사업 실시 설계 용역, 함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장천 정비공사, 내서 신촌리 북천 정비공사, 공성 평천리 평천소 하천 정비공사, 은척 봉중리 복림천 정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측정됐습니다. 지역 활력타운 조성, 아이천국 육아 진화 두레마을 조성, 상주 곶감축제 지원, 왕산 문화알거리 먹거리타운 보수공사, 상주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등이 있습니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이번 추경은 민선국이 상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시민 안전과 밀접한 재해 예방 사업을 연내 신속히 마무리하여 안전한 상주를 건설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7월 24일 개회하는 제240회 상주시 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절차를 걸쳐 8월 7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상주 여성불자회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위한 선풍기와 장학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에는 상주 여성불자회 김경숙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선풍기 20대를 후원했습니다. 또한 김경숙 회장은 지역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장학금 100만 원을 후원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상주시 성주봉 자연휴양림이 여름철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운영되는 물놀이장은 청정 계곡수와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자연 속 피서 공간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시원한 여름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물놀이장은 수심 50cm인 얕은 물놀이장과 수심 1.2m인 깊은 물놀이장으로 구분해 운영하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물놀이장 운영은 이용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준비했는데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 건 물론 물놀이장 운영에 앞서 은척 119 지역대와 합동으로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점검과 계곡 주변 환경 정비를 완료하는 등 개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 물놀이장은 성주봉에서 흘러내리는 청정 계곡수를 활용해 수질이 우수하고 울창한 숲과 시원한 계곡이 어우러진 자연 속 피서지입니다. 물놀이와 함께 숙박시설, 야영장, 황토길과 목재 문화체험장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는 물론 다양한 연령층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함창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매년 진로연계 배낭여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생들은 아모레퍼시픽 오산과 KBS 본관을 방문한 뒤 진로 희망 분야에 따라 조를 구성해 의학박물관, 자연사박물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을 탐방했습니다. 장소 선정부터 이동 경로와 활동 계획까지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실천하며 능동적인 진로 탐색에 나섰습니다. 조별 진로 탐색 일정을 소화한 학생들은 오후 7시 40분경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당일 개봉한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를 단체 관람했습니다. 함창고는 학생들에게 보다 특별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고자 배급사의 협조를 요청했고 배급사의 배려로 학생들은 나홍진 감독과 배우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촬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 관련 굿즈도 전달받아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호프는 강렬한 몰입감과 속도감 있는 전개로 학생들을 사로잡았는데요. 특히 인간과 외계 존재의 대립 이면에 각 존재가 품은 욕망과 목적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는 관람 후에도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외계 존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만큼 학생들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도 저마다의 해석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작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작품의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며 후속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상주시 대표 쌀 브랜드인 상주쌀 미소진품이 2026년도 전국 농협쌀 10대 대표 브랜드 평가에서 전국 2위에 선정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시중 유통 매장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을 대상으로 수분과 단백질, 완전립, 쌀아기 등 품위 검사와 유전자 분석을 통한 품종 검사를 실시한 뒤 전문 패널 식미평가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미소진품은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최고 품질 벼품종으로 밥맛과 외관이 우수하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평가에서도 단일 품종으로 확인돼 품종 순도가 입증됐으며 품위 검사와 품종 검사, 식미평가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주시 농협쌀 조합 공동사업법인은 계약 재배를 통해 종자 공급부터 재배와 수확, 건조, 저장, 가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도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 포장재와 유통 판매 지원,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소비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며 상주쌀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상주고등학교에서 1,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 내외 기관 및 단체 11곳과 협업하여 체험형 자원봉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자원봉사 체험교육은 자원봉사 활동처와 함께 체험교육을 신청한 학교로 찾아가 참여자들이 다양한 주제의 자원봉사 분야를 직접 체험하며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한 상주시 자원봉사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상주고등학교 교실에서는 장애인과 보건, 안전, 환경 등을 주제로 12개의 생생한 체험형 교육이 펼쳐졌습니다. 1학년 교실에서는 자원봉사 정보 제공, 청각장애 이해 및 수어 체험, 노인복지 체험을 통한 노인 이해, 해양 안전교육, 장애인 스포츠 슐런 체험 등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자원봉사 분야를 소개했습니다. 2학년 교실에서는 즐겁게 배우는 자원봉사, 흰 지팡이 체험을 통한 시각장애인 이해,
생명을 살리는 헌혈 이야기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 편견을 깨고 안전의식을 지닌 미래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주시는 2026년 7월 재산세 55,125건, 5,496백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납부 기간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중심으로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의 2분의 1이 7월,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다만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송금, 위택스, 지로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 ATM, ARS를 통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는 민선국이 새로운 시정 구호를 이상을 꿈꾸고 현실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중심, 상주입니다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시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상주시 민선국이 시정 구호에는 안 되는 이유를 먼저 말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고 눈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상주시가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의지를 담아 더 큰 이상을 꿈꾸고 그 꿈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농업 경쟁력, 풍부한 문화, 관광, 자연자원 등 상주만의 강점을 살려 사람이 찾아오고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정 구호를 구체화하기 위한 5대 시정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전하는 적극 행정입니다. 미래의 변화와 행정 수요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도와 여건의 제약에 머무르기보다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둘째, 소통하는 화합사회입니다. 시민과 공직사회가 열린 자세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주 발전을 위한 역량을 하나로 모아 더 빠르고 큰 성과를 만들어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셋째, 찾아오는 활력 도시입니다. 국토 중심이라는 지리적 강점을 활용해 고속철도와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상권, 자연경관, 각종 스포츠 산업 등을 연계해 관광객과 생활인구가 머무르는 활력 있는 도시를 조성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넷째, 강점 살린 미래산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품기업 유치와 K푸드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과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든든하게 맞춤 복지입니다. 주거, 의료, 돌봄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의료 공백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상주시는 새로운 시정구호와 시정방침을 향후 주요 정책과 사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부서별 세부 실천 과제를 구체화해 시정 전반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새마을문고 중앙회 상주시 지부는 오는 7월 27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 5일간 구 잠사곤충 사업장인 현재 상주시 새마을회 1층에서 도심 속 알뜰도서 피서지 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범시민 독서 생활화를 확산하고 도심 속 피서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읽고 난 도서를 재활용하는 알뜰도서 교환을 통해 자원절약과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새마을 문고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분야의 도서 2천여 권을 비치하며 시민들이 가져온 도서는 발간 연도와 보존 상태, 주민 선호도 등을 고려해
A, B, C 등급으로 분류한 후 원하는 도서로 1인 3권 이내에서 무료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선정 도서인 경제 분야 자기계발서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 공부를 무료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상주 시립도서관은 여름철 무더위와 열대야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원한 휴식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월 7일 금요일부터 8월 9일 일요일까지 3일간 2026 한여름밤의 북캉스를 개최합니다. 행사 기간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8월 7일 저녁 7시에는 영국 출신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자 아스널 공식 팬으로 널리 알려진 방송인 피터 빈트가 축구를 통해 보는 영국 문화와 팬덤, 그리고 사람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칩니다. 단순한 축구 이야기를 넘어 영국의 문화와 역사, 팬덤 문화, 스포츠가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 등을 흥미롭게 풀어내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 8월 9일 오후 2시에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원소윤 씨가 읽고 쓰는 삶을 주제로 유쾌한 웃음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서와 글쓰기의 가치, 일상 속에서 이야기를 발견하는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공연도 준비되는데요. 8월 8일 오후 2시에는 키즈 판타지 연극 키다리 아저씨와 바다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다양한 무대 연출을 통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감성을 키우는 공연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또한 8월 8일 저녁 7시에는 재즈 보컬리스트 서민아의 한여름밤의 재즈 콘서트가 열립니다. 재즈 명곡과 친숙한 대중음악을 재즈 스타일로 재해석한 공연이 펼쳐져 도서관을 감성 가득한 여름밤의 공연장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상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여름을 주제로 한 북큐레이션을 통해 계절에 어울리는 추천 도서를 만나볼 수 있으며 다양한 만들기 체험과 AI 포토부스를 운영해 가족,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여름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사 관련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 안내 및 사전 신청은 상주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주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4개 읍면동에 폭염감시원 133명을 배치하고 현장 예찰 활동을 본격 추진합니다. 폭염감시원은 7월부터 8월까지 폭염특보 발효일을 중심으로 외딴 논밭과 비닐하우스 등 폭염 취약 지역을 순찰하며 농업인과 야외 근로자의 안전을 살핍니다. 주요 활동은 농작업자와 야외 근로자 휴식 및 작업 중단 권고, 고령 농업인과 취약계층 안부 확인, 무더위 쉼터 점검, 폭염 행동 요령 홍보, 차량 가두 방송 등입니다. 특히 고령자가 홀로 작업하는 농경지와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비닐하우스를 집중 순찰하고 무더위 시간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폭염감시원이 순찰 중 밭 인근에 쓰러진 고령자를 발견해 생수를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뒤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구조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주시는 이 같은 현장 대응 효과를 바탕으로 운영 인원을 지난해 125명에서 올해 133명으로 확대하고 이 통장과 마을 순찰대, 지역 자율방재단 등 지역 안전조직과의 협업도 강화합니다. 상주시는 임산부의 안전한 차량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신체 변화로 일반 안전벨트 착용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일부 임산부는 안전벨트를 느슨하게 착용하거나 미착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안전한 차량 이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는 복부 압박을 줄이고 산모와 태아의 부상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어 모성 보호와 태아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를 최대 6개월간 무료로 대여해 줍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상주시 보건소 아이만 플러스 센터로 전화 문의 후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임산부 및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주시는 사벌농협 APC에서 농업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농촌 왕진버스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시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지역을 직접 찾아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 한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의료진과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한방진료를 비롯한 검안 및 구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평소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농번기 바쁜 영농 활동으로 인해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진료 및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의료기관 연계 안내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주관하고 상주시와 지역 농협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투입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이날 사벌농협을 시작으로 오는 7월 24일은 모서농협에서 2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8월에는 외서농협, 상주농협, 함창농협, 남상주농협 관할 지역까지 사업을 확대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주시에서는 2026년도 상주시민상 후보자를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추천받습니다. 상주시민상은 상주시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학술교육, 문화체육, 사회복지, 산업건설, 특별 총 5개 분야에서 각각 1명씩 선정합니다. 추천 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상주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상주시에 등록 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관내 소재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2년 이상 현재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특별부문은 일반 추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재외동포, 세계적 권위학자, 외국인, 기업인 등 상주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라면 추천이 가능합니다. 후보자 추천은 상주시 관내 각급 기관 단체장 또는 개인도 가능하며 개인 추천의 경우 세대주 30명 이상의 연서와 추천서 등이 필요하며 추천서 접수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상주시청 총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주시민상은 매년 10월 12일 상주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영예로운 상으로 1995년부터 2025년까지 총 87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상주 감꽃유치원은 유아의 안전한 등하원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간 등하원 알림 서비스 누리 알림이를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리 알림이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유아 등하원 정보 서비스입니다. 유아가 유치원 출입 시 책가방에 부착된 전용 단말기를 자동으로 인식해 등하원 정보를 보호자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하며 대표 보호자를 포함한 최대 5명까지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과 조부모 등 가족 구성원이 언제 어디서나 유아의 등하원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호자의 안심교육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유아의 출결 정보가 나이스 시스템과 자동 연계되면서 교사 출결 관리 행정 업무가 크게 경감됐습니다.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출결 관리가 자동화되어 교사는 행정 업무보다 유아 안전 관리와 놀이 중심 교육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갖추게 됐습니다. 상주시는 올바른 손 씻기 생활 습관 형성과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7월 약 3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반짝반짝 손 씻기 챌린지를 운영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지역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아이들이 즐겁게 손 씻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형 이벤트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참여 어린이들은 올바른 손 씻기 활동을 사진으로 인증해 네이버 폼을 통해 제출했고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교사의 지도 아래 손 씻기를 직접 실천하며 자연스럽게 올바른 위생 습관을 익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챌린지에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18개소 총 248명의 어린이가 참여했으며 참여자 전원에게는 반짝반짝 손 씻기 케어 세트를 제공해 올바른 손 위생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어린이들이 놀이처럼 즐겁게 참여하며 손 씻기의 중요성을 배우고 가정에서도 손 씻기 실천 문화가 확산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사진을 이용한 인증 방식으로 참여 문턱을 낮춰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실천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상주시는 상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 예산 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해, 주민참여 예산 우수 사례, 제안서 작성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참여 역량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상주시는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주민참여예산학교를 12월 15일까지 운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상주시는 매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타당성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및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은척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 형성을 위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이동상담실은 스마트폰 이용 정도 자가 진단을 통해 과다 사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며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또래 관계 증진 활동을 통해 미디어 과외존을 예방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또래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활동은 학생들 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자연스럽게 미디어 사용 시간을 줄이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